오늘은 정파 장로님 기도하시고 시작하죠, 뭐. 예, 아니 지금 뭐가 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어, 됐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만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위하침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SMK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당신의 뜻을 듬뿍 담을 수 있는 이 조창기도회가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뜻 속에 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당신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끔 우리 SMK 한 분 한 분 가정 당신께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이 아침 간구와 고운하기는 우리 백복자 사모님 당신께서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크신 손길로 안아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코로나 19에 유하여 어려움과 괴로움 당하지 않게끔 사랑하는 사모님을 듬뿍 안아주셔서 지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셔서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뜻을 압니다. 당신께서 늘 SMK 사랑한 줄 압니다. 당신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SMK의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옵시고 늘 이 아침 함께 할 수 있게끔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2021년도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SMK 끝 마무리 조치를 잘 할 수 있게끔 당신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에는 당신께서 원하는 SMK가 보다 더 당신 앞에 합당한 모임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 읽을 거고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 그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프린트를 해보니까 2페이지나 되더라고요. 네. 뭐 그냥 이거 안 보더라도 이렇게 대충 아시니까 이 영화는 다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영화 안 보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저를 좀 별로 좀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도 전혀 모르는데. 그거 모르세요? 네. 그러시구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고 그런데 그 영화 제목이 제 생각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한국에서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한 10분이나 12분 정도 짧게 요약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뭐 장로님이 뭐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럴 때 예화를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보통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 우리가 이제 믿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은 한테 전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예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설교학에서 이런 데 배우는데 물론 우리 뭐 아야병신하고 좀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대중한테 쉽게 뭐를 이해시키려면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영화 같은 거는 예화를 들 때 필요한 것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정말 안 보셨으면 내가 한번 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음, 우리 독고장을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115편 저희가 한번 읽을 준비를 하죠. 오디오가 독고장은 아직 연결이 안 되셨는데 뭐 너무 길지 않아요. 18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김석환 장로님 네 분께서 먼저 김석환 장로님 먼저 5절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김혜인 권사님 곧 이어서 읽어주시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권사님.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독고 장로님이 11절 읽어주시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15절까지요? 네.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제가 마저 읽을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18절까지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특히 뭐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시면 나눠주실 분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저 와이프가 좀 아프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걸리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냄새를 식별을 못한대요. 맛은 있는데 짠맛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데 냄새가 안 난대. 그 냄새 맡는 것이 돌아오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됐고요. 혹시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독고장님 보셨어요?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안 보셨구나. 탐 행크스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 다음 주에 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은 보내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SMK 거기 창에 그거를 우리 서로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잘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서 한 거죠. 연관돼 가지고 이거를 해서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그것만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벌써 붙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내드리려고 지금 그 보기는 조금 더 가니까는 2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링크도 유튜브에 간다가 12분 정도인가 15분 정도 하면
그게 스포일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우리 성경하고 잘 연관돼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거를 영향하신 분도 그러셔서 나눠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밥장로님부터 어디 휴가 갔다 오셨는데 나눠주시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글쎄 땡스기빙인데 저희가 가족들하고 모이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예정돼 있어서 좀 어디 다녀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미리 계획한 건 아니고 벼랑간 그냥 하루 전에 웹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아, 그 뭐 last minute 무슨 딜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벼랑간에 간 거예요. 그런 게 있군요. 오케이. 그래서 날씨도 여기 좀 추워지고 그런데 어디 뭐 따뜻한 데 가서 음, 좀 캔사스 여기가 바다가 머니까 그렇죠. 예 바다 구경으로 제가 원래 들더라고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아, 너 부산에서 로맨틱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뭐 하와이 옛날에 갔었는데 네. 그 키웨스트 하와이가 아니고 하와이가 아니지 플로리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죠. 그러니까 마이애미를 갔는데 네. 그 키웨스트라는 데가 좀 볼만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키웨스트를 한번 운전을 해서 가보자. 오, 그 키웨스트가 아시지만은 이렇게 좁은 이렇게 한 4시간 내려가거든요. 4시간 정도 플로리다 이렇게 끝에서. 운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좁은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번 가보고 뭐 그냥 바람을 한번 이렇게 쏘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운전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렌트카 렌터카를 했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웹사이트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몰라요. 너무나 모르는데,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런 말 있죠. 세상에 누드를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무드를 좋아한다며. 근데 그게 여행을 좋아하죠. 여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때때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좀 쉬고, 좀 특별한 어떤 그게 필요하지, 이렇게 그냥 밍밍하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인생이 좀 쌓인 곡선처럼 어떤 인생 고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좀 변화가 좀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기본 전환이죠. 그래서 그 라스트 미닛 그런 것도 사실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게. 근데 그냥 사실, 구글에 이렇게 그냥 뭐 응, 타이핑하시면 응. 뭐 last minute 뭐 vacation deal 뭐 이런 거 이렇게 찍으면 거기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어디 이제 장소를 찍어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 그 멋있는 그런 게.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밋밋하게 또, 특히 우리 아이가 이 캔사스가 약간 좀 미국에서 중앙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추억을 쌓는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좀 뭔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맨날 뭐 인상ጭ 부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너무 뭐 부러웠습니다. 우리 김영 가장 권사님도 좀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템파 플로리다에서 살았잖아요. 네, 네, 리타일에서 거기 가서 살려고 갔다가 이제 몇 개월의 일도 하나님 인도에서 왔는데
그때 살을 때 이제 운전을 해서 거기서는 몇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운전해서 이제 거길 가게 된 거는 크루즈 타느라고 마이애미 아, 그렇죠. 아마 크루즈 타려고 가서 네. 차를 세워놓고 이제 배 타고 와서 음. 키웨스트를 가야지. 음. 그랬는데 가는데 뭐 4시간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마이애미에서. 네. 그런데도 뭐 또 그 똑같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트래픽 있고 그래서 그래.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길이 너무 복잡한 것 같더라고 템파보다는. 네. 그래서 아유 이번엔 포기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오자 애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자동차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네. 노인들이 가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여기 있다가 가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긴장이 되고 저는요 좀 네. 그 바닷가에 갔을 때 그 바다를 볼 때 그때만 정말 그렇지 운전하고 다니고 또 하필이면 그 호텔이 다운타운이라 너무 우리하고는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 여기서는 좀 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래간만에 이제 나와서 바람 쐬는 거는 좋았죠. 그래요. 음. 저도 늘 제가 지난번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제가 하고 버킷리스트를 나누기를 한번 원했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저도 보면 안 해본 게 있어요. 보니까 주님 나라 가서 또 우리가 또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 이 세상에 살다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크루즈를 해본 게 강 크루즈를 해봤어요. 리버 크루즈를 해봤는데 바다 크루즈를 안 해봤거든요. 뭐 바다 크루즈 하다가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아서 뭐 요즘 잘 안 가려고 그러겠지만 근데 바다 크루즈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질색하는 거예요. 그거 바다 크루즈 해봤자 거기서 할 게 맨날 그 뭐 도박하는 거 막 하고 뭐 사람들 춤추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하는데 그게 뭐 그게 대수냐고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다 크루즈 그 마이애미에서 떠나는 뭐 그쪽 중남미 이렇게 섬들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도는 거. 근데 뭐 와이프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라고 자꾸만 그 팜플렛이 오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못 했죠. 어쨌든 아주 잘 다녀오셨고요. 아주 얼굴과 이게 모든 게 좀 편안하신 것 더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원래 김석환 장로님께서 템파에서 하셨다고요? 네. 예. 템파에서 이제 여기 인턴십 하러 왔다가 끝나고 다시 가서 집 팔고 다시 옛날에 우리 그 막내딸이 거기서 좀 학교 다니고 다녀서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세인트 네,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건 너무 좋대요. 너무 이뻐요. 네, 그러니까 저쪽 서부에서는 사람들이 다 저기 뭡니까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플로리다가 리타이어하고 다 세인트피터스버그로 간다고 그러대요. 와, 거기 갔는데 그 덕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덕에다가 이렇게 꽃을 키우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들은 처음 봤어요. 너무 좋던데 세인트피터스버그. 템파도 이뻐요. 네. 그러니까 비치가 너무 비치가 네. 플로리다도 이 동부에 있는 비치는 그 모래 색깔이 네. 이렇게 그냥 하얀. 좀 누런 색깔이에요. 네. 근데 그 골프만 그러니까 그 뭐야 템파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 아니면 그 사라소타라는 그쪽 비치는 완전히 그 모래가 설탕 같아요. 설탕 네, 비슷해요. 백사장. 그걸 보고 백사장이라고 그랬나 봐. 예, 그렇죠. 옛날에 한번 그 처음에 플로리다가 어떤 걸 한번 가봤을 때 나는 그 모래를 보고 담아왔어요 시애틀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모래가 진짜 설탕 같아. 네, 맞아. 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반해가지고 음. 이사를 가가지고 한 3년 살았죠. 네,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젊어서는 여행을 다닐 때 멀리 다니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데를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 여행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인가 봐요. 근데 아마도 건강이 이제 떨어지지 않으니까 젊어서 멀리 다니라. 그리고 나이 들면 가까운 데 다니라 그러는데 저희도 뭐 미국 살면서 벌써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미국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와이프도 그건 동의하더라고요. 이제 차를 좀 그전에 우리 타던 뭐 7인승 같은 거 있으니까 그 침대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호텔도 자지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행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해요. 또 중간중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우리 독고 장로님 또 여러 군데 다녀오셨는데 좀 나눠주시죠. 예. 여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참 우리 겨울인데도 그 여름 장면을 보여주신 장로님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참 멋있게 사십니다. 예. 저도 이제 키웨스트를 한 30년 전에 갔다 왔어요. 한 28년, 30년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캔사스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전철을 쭉 다녀봤던 경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또 이런저런 일로 한 2번 더 갔었죠. 그리고 이제 키웨스트가 좀 좁잖아요, 땅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땅에 관광객은 몰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불편한 그런 게 아마 옛날하고 지금은 엄청 달라졌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예. 무사하게 잘 다녀오셔서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미국에 한 40개 주는 제가 다녔을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데가 어디지? 피츠버그인가요? 저쪽에 동부에? 동부에 있는 거 피츠버그인가? 맞죠? 네. 거기에 이제 가게 되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옛날에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뭐 프랭 클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기초하고 걸었겠거니고 자유의 종이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거기를 걸으면서 쭉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걸었겠구나 하는 그 길을 나도 같이 걷다 보니까 상당히 숙연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의 생가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보니까 이제 노예들 즉 뭐 그 당시엔 하인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진 그릇들을 땅에 다 묻었던 거를 다시 또 후손들이 이걸 캐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릇을 썼는가 하는 거를 쫙 이제 유리관 속에 쫙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쭉 보면서 하찮 어떤 쓰레기들이 다시 전시되어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미 땅속 깊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제 음식을 집어넣고 냉장고 형태로 썼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수련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본다 그러면은 여행은 사실 많이 다니는 게 좋아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여유를 다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틈을 내서 여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효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쪽을 먹고 산다 했을 때 어디가 참 어드러했다 하는 그 수진 한 장을 놓고도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 목사님께서 여행을 많이 못 하셨다 그러면 좀 허시하시 됩니다. 예, 그래서 여행만큼 독서도 좋지만 여행하는 것도 또 타민족, 타 지역에 가서 움직여보는 것도 참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장로님 이번에 독고 장로님 뭐 휴가로 가신 게 아니고 또 무슨 행사가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예, 그 뭐 총회가 있어서 네.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우리 이사, 임원, 이사 또 여러 그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개편하는데 또 이제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모임이었죠, 총회가.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사업이라든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3월 9일이 한국의 대선 날짜죠. 네. 한국의 대선 날짜인데 이제 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1월 8일까지 2022년 1월 8일까지 즉 여기로 말하게 되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재외 동포들은 한 달 먼저 끝나죠, 그 투표가. 한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달이면 투표가 다 끝나야 돼요. 이제 그것이 집계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면 3월 9일 날 투표한 거랑 같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외 동포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권자 등록을 1월 8일까지 다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 그 재외 동포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태영호 국회의원 있죠. 네. 그분들이 이번에 12월 4일 날 시카고에 또 오세요. 그래서 이제 동포 간담회도 하고 이러지만 저는 이번에 거기는 못 가요. 왜냐 그러면 12월 4일 날이 공문단 내보낸 대로 상록회 그 송년 파티 카라오케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송년 파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거기를 못 갑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그 행사들이 있어요. 참정권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 해외 동포라고 그러면은 영주권 소지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외 동포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관계없이 그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러지만 참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는 우선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중 국적자는 해당이 됩니다. 네. 예. 그런 그 제약을 받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포들이라고 해서 전체 하나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나라에서 방송하는 그것이 전체가 우리가 국민들이 어디에 살아가든지 그 영향권이 다 미쳐야지만 돼요. 네. 그런데 KBS가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케이블을 통해서 KBS 방송도 보긴 하고 그러지만은 네. KBS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수신료를 걷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교감하는 거에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같은 저도 이제 이중 국적자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시카고 영사관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제가 한번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네. 등록을 하는지 네. 저 성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예. 거죠, 사실. 예. 물론 내가 한다고 해도 또 그게 또 변질돼 갖고 엉터리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투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캔사스에는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로 본다 그러면 센트루이스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센트루이스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힘들죠. 멀죠,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음.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큰 도시에 계신 분들 중심이고 우리 중서부에 속한 분들은 일단 시카고나 어디 인근 도시 한번 가려 그러게 되면 큰 도시를 가려 그러게 되면 뭐 한 3-4시간 기본적으로 운전해야 되고 네. 또 뭐 많게는 4-5시간 운전해야만이 큰 도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입장이라는 게 많이 다르죠. 바다가 없으니까 수많은 시간을 운전하거나 비행기 타고 가야만 바다 볼 수 있듯이 저희들의 그 상황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하울링이 계속 있어서 이걸 참 좀 노이즈가 있는데 어쨌든 좀 어디서 이거 노이즈가 좀 들어오네요. 예.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마이크를 다 끄면 되는데 어디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글쎄, 그다음에 그러네요. 좀 바다가 되실 거예요. 우리 송정 회장님, 네, 이게 뭐 굿모닝. 영상이 안 보여. 얼굴을 봐야지 살아있는지. 아이고 어떻게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고백해 예, 주시죠. 우리 신우 부모가 와가지고요. 네, 며칠 있다 갔는데요. 네, 우리 우리 미국 교회에서 특송도 하시고, 작곡 작사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하시고 그래 이번에 30곡이 넘는 곡을 네, 퍼블리시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퍼블리시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곧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두 곡을 특송을 했어요. 지난번에 8월 달인가 왔을 때도 2곡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특송을 했는데요. 네, 진짜 그분이 70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도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달란트가 뭔지 찾아서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음, 우리 유기건 집사님도 편안하시고요. 네, 우리 인양받느냐, 예, 건강하죠. 건강하고 새벽 예배 갔어요. 새벽 예배 그러셨구나. 가가지고 이제 아마 올 거예요, 지금쯤. 그러시구나. 예. 저희는 와이프가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를 또 방문을 받아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여기 아랍 커뮤니티의 그 김혁 권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지금 8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아니에요. 나이가 69. 69이에요? 69. 근데 원래 또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또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하셨다가 하여튼 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이 하나. 김혜옥 권사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속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게 환자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성재 목사님 리더하고는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환자를 섬긴다고 이제 음식들을 해오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그 이성유화에 보면은 여우와 두루미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죠, 어릴 때. 여우와 두루미가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그릇이 틀려가지고 이 음식을 못 먹었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 2부 순서는 뭐였냐면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음식이 또 틀려가지고 못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가정마다 그 식습관이 틀리잖아요. 음식이 먹는 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음식을 갖고 오면 그분은 맛있는 음식이죠. 자기는 잘 먹으니까. 근데 나는 못 먹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얘기를 한국 분들은 잘 나누질 않잖아요. 이 어떤 문화적 이런 거를.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한국 문화는 그런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함부로 나눌 수는 없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성재 목사 우리 여기 믿으니까 야 이거 음식은 참 그 마음은 갸륵한데 음식을 갖다 주는 거는 상대방의 그 취향을 잘 모를 때는 힘든 거다고 이게. 이런 거를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자꾸만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리더십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음식을 줄 때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객관적인 음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먹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문제가 없는 걸 주는 것이 좋지. 그냥 자기가 먹는 거 정성을 쏟아서 한 건 좋은데 그걸 주다 보면 이게 도저히 못 먹어 주는 거 그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개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 소사이어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가고 뭐 버리면 버리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 좀 저는 이런 얘기가 좀 그런 황당하다 이거는 좀. 이제 그런 생각 왜냐하면 여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음식을 해다 주는 분이 있는데 이번 경우 아니더라도 전에도 근데 저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음식이 저한테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분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거죠. 제가 비린 음식 잘 못 먹고 뭐 좀 그러거든요. 뭐 고등어 같은 거 막 비린 냄새 막 나는 거 그냥 갖다 준다든가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난 못 먹겠어요 그걸. 그렇다고 내가 못 먹는 걸 또 다른 사람 먹으라고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이해서 이제 아픈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 자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어느 영상을 올렸더니 거기에 이제 환자가 나올 때 이거 여기서 미국에서 파는 그 주스 있잖아요. 뭐 네이킷이라든지 뭐 그런 주스 있잖아요. 주스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객관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계없죠. 환자가 못 먹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걸 해온 게 있어서 내가 그것도 이성재 목사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라고 차라리. 근데 이 한국 분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잘 그거를 이렇게 공론화시키지 않고 자꾸만 그 잘못된 거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러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계속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참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일정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잘못하면 또 법정으로 수를 하게 돼. 미국은 또 고소하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명예훼손 뭐 이래 가지고 하긴 하지만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뭐 훼손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공론화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 사회는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한 주간 동안. 예, 우리 저기 뭐야, 우리 그런 일이 어디서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요, 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럴 해줄 마음이 있으면 물어보고 좀 하면 좋은데 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네. 예? 그죠? 상대방을 한테 물어보면 문제는 간단한 건데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항상 남의 입장에서
이런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 두루미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만 배웠고 그 그릇 말고 또 음식이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배우질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한인회가 12월 12일 날 뭐 송년회 밤을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우리 그전에 셔라톤 호텔 거기서 했잖아요. 그 전에도 거기서 했었죠. 그래서 뭐 회비가 100불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접하면서 100불이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우리 기도회 집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이 참 문제가 좀 되겠구나. 뭐 관계없죠. 이 사람들은 원래 잘 그런데 안 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셔라톤 호텔 뭐 좋고 저도 뭐 갔었으니까 좋은 건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우리 대부분은 뭐 우리 SNK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100불이 큰 문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난해에도 거기 음식이 나 아직도 기억이 해요. 네, 음식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야채만 네, 달라 해도 네,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리더십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멋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한인의 일로 타일랜드 태국에 살 때 저도 한인의 그 사무국장을 해봐 갖고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 배려한다는 어떤 차원에서의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좀 장소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그냥 해요. 우리 독고자는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한인 사회가 호텔에서 송년 파티를 했는가? 네. 이제 1960년대 내지는 50년대 음. 그때에 이제 오신 분들은 다들 유학생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활하는 그 주위의 모든 분들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특별히 갖는다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또 교회도 없었고, 그래서 네. 오게 되면 다 미국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리운 게 이제 김치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배추가 우리 캔사 시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중국 닭에서 많이 쓰는 양배추만 있는 겁니다. 네. 그 양배추에다 소금 후춧가루만 뿌리면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병에다 담아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눈치 쓱 봐가지고 기숙사에서 밥 먹고 나서는 어느 차 트렁크 열어보면 거기에 김치가 있죠. 그러면 서로 이제 집어서 그걸 김치를 먹고 쓱쓱 닦고서 이제 다시 수업 받으러 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체로 다 돌아가셨어요. 자,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또 1970년대에 이르면서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좀 대우받는, 대접받으면서 한 번쯤은 생활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호텔을 정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서브를 받으면서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호텔식을 먹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100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비싸다고. 일례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센트로이스는 1인당 45불입니다. 저는 이제 중서부 이거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45불이에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 450불입니다. 여기는 한 테이블에 6명 기준 600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송년 파티,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그 송년 파티다 하게 되면 다수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활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정말 제일 높으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행복 지수와 경제 지수,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느껴가는 데 있어서. 그럼 타민족들은 또 어떻게 그럼 이 송년 파티를 할까? 이번에 우리 상록회도 식당을 빌려가지고 송년 파티를 이번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상록회원들이 뭐 꼭 돈이 없어서 그 식당을 빌려가지고 그 작은 데서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한 120명이 들어갑니다. 네. 꽤 큰 식당인데, 우리의 목적은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잠시라도 그분들이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있다고 보야 된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타민족들은 가까운 이렇게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호텔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테이블이 한번 정해지고 자리가 정해지면 그 자리에 안 떠납니다. 시작서부터 끝날까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러나 그러한 테이블이 아니고 편안한 일반적인 테이블일 때는 사람이 한번 일어나거나 뭘 나가서 노래를 한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리가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게임을 통해서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호텔에서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 기간에 이 가격 면에서는 좀 우리 캔사스가 이번에 좀 센 거는 사실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생각에도요. 어디 커뮤니티 센터를 빌리고 음식은 좀 케이터링 하면 좀 싸게 들 텐데 100불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또 그 돈을 100불을 써면서 가서 할 만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인당 100불이지만 부부 같은 경우는 200불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이야 뭐 그 돈도 아니겠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면이다. 그게 리더들의 근데 뭐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어쨌든 뭐 앞으로 있을 행사니까 그렇고 우리 독고장로님 이번에 우리 행사가 토요일인가요? 이번 토요일인 광고 좀. 예, 이번 토요일 12시 반부터 이제 1시 한 20분까지 점심 식사하고요. 네. 그 이후부터 라플 티켓을 통한 이제 경품 추첨이라든지 또 뭐 다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라플 티켓을 운영해서 상품을 드리게 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70%가 선물을 받아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나 하나씩 그런 거에 관계 없더라도 누구나 하나씩 손에 하나씩은 다 들고 가십니다. 그건 100%입니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우리 독고장로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록회도 또 중서부 그런 한인의 활동을 많으시니까 어쨌든 모두들 맡겨진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저 여기 계시는 정판조 장로님도 우리 상록회 이사님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 다들
김봉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이번에도 그렇죠. 어느 한 이사님께서 네. 한 며칠 전에 첨부를 도네이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고맙죠. 그렇게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이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후원과 도움으로 우리 상록회가 이번 12월 4일 모임에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뭐 12월 첫날입니다만은 한 해를 보내게 되면서 좀 더 즐거운 그러한 그 마무리가 되는 2021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정 회장님 조금 이따가 이제 마무리 기도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왜냐면 이제 우리 김혜경 권사님 또 공부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가셔야 되니까 조금 일찍 끝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송정 회장님 기도 두드리도록 마감 기도해 주시죠. 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심어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확장하기 위하여 아버지 각 사람들 아버지 재능과 아버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가난한 자나 외로운 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캔사스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우사모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부어 주셔서 주여 아버지 그 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주여 사랑으로 인하여 되살아나고 건강케 되는 역사가 하루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록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독고 장로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많은 노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그들을 잘 아버지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위원들과 아버지 또한 사모님에게도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SMK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버지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오늘도 부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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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들어가세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저는 못했는데 네. 어제 문경환 회장님이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인회 하는데 SMK에서 한 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뭐 자기가 신청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음. 송정이는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안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SMK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상공회로 하실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SMK로 한 탭으로 하죠 그러시던데. 아이고, 우리 못하죠. 한 탭으로 어떻게, 한 탭을이라면 12명 정도 될 텐데. 1200불을 내라는 소리인데, 그걸 아마 할당을 받은 모양이네요, 한인에서. 네. 아니, 그저 한인에서 이렇게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문경환 회장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SMK로 해서 한 테이블을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유, 송 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우리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힘들죠. 한번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네, 문 회장님하고 한번 들어갑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